네, 그러면은 오늘 료코가 준비해온 한국의 목욕 문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아, 시작하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프레젠테이션 느낌인데 편하게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하면 되나? 그냥 하면 돼. 어. 네. 저희 최근에 이제 물을 이용한 휴식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저것 서치도 많이 해보고 스터디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전에는 제가 몰랐던 좀 재미있는 물이 가지는 의미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목욕이라는 문화를 가지게 됐는지 사실은 그 우리가 목욕을 씻는다는 개념으로 한 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밌었던 요소들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고, 이제 앞서 우리 모두 다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건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건축적인 그런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는 좀 오히려 적게 두고, 그냥 이 문화, 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공부했던 것 중에 그냥 재미있는 요소만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냥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실존하는 목욕탕 예전에 있었고, 지금 앞으로 없어졌지만 앞으로도 있는 한 사례는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준비를 해와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목욕탕 다 가보지 않았나요? 혹시 안 가보신 분? 기억나요? 목욕탕 갔던 거? 많이 갔지. 네. 어. 나죠. 많이 근데 갔죠. 많이 나는 가죠. 어렸을 때 목욕탕 갔던 건 기억나는데 그냥 나의 경험을 비춰보면 어렸을 때는 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됐던 것 같고 음, 그게 어쩌면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안 가게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미국을 가서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도 목욕탕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옛날 근대 목욕탕을 계속 쓰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목욕탕보다는 찜질방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이 목욕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족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목욕탕이라는 하드웨어는 많이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핵개인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 요즘에. 핵 가족을 넘어서 핵 개인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도 일어났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욕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목욕탕을 가면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목욕탕의 커뮤니티적인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핵개인 사회가 되면서 이제 가족끼리 가는 것도 많이 덜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욕을 집에서 해결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목욕탕이, 그러니까 욕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집도 욕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데, 아마 그런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에 비해서 그런 하드웨어가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목욕탕이. 그러면서 이제 목욕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목욕뿐만 아니라 물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목욕이라는 거를 바라봤나라는 거를 좀 더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 사실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사실 목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화가 아니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노출에 대해 꺼리는 것도 있고 신분제도 있었고 이래서 옛날부터 행해졌던 문화는 아니었는데 1900년 초반 때부터 목욕탕이 등장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건쟁이가 일본에 있긴 하지만 이게 일본에서부터 온 문화라고 해. 그래서 이제 식민지 때 이제 대중목욕탕에 들어오게 됐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을 위한 대중목욕탕을 만들었다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개화의 목적으로 일부러 이제 나라에서 더 만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목욕탕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물이 가지는 것 중 여러 가지 요소, 의미가 있겠지만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커뮤니티적인 성향도 있어서 일부 논문에서는 이제 이것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컨트롤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목욕탕을 활용을 했다 하기도 하고 음, 뭐 근데 그게 아주 아닌 이야기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옛날에 로마 시대가 이제 목욕탕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사실은 그 로마 시대에서는 역시 그 목욕탕의 커뮤니티적인 성향이 가장 큰 요소로 사용되기도 했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중반 이후에부터 이제 목욕탕에 들여왔다고 해.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욕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신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깨끗하려고 씻고 저녁에 깨끗하게 자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19세기 이후부터 생긴 문화인 거고 그 전에는 오히려 뭐 종교적인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도 되겠지만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아까 말한 그런 커뮤니티적인 성격의 사교 활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뭐 흑사병, 콜레라 이런 거 있을 때 그 질병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왕들이나 양반들만 어쩌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목욕이라는 우리가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이제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상하수도가 생겼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는 게 생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돈을 내고 가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긴 이유부터 생긴 문화이기도 하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이제 누구나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하이어키가 좀 없이, 그러니까 옷도 뭐, 옷을 사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막 멋진 세계 하면서 막 그 옷 색깔로 신분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결국은 옷으로도 신분을 많이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목욕탕은 19세기 이후에 새로 생겨난 어찌 보면 새로운 문화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개화의 목적으로도 많이 일본에서 일본 식민지였을 때 의도적으로 개화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이기도 하고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거기서 식민지였기도 그렇고 또 어떤 이제 서양에서 온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했던 인용구들 중에 이제 막 아주 막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목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재밌는 인용구들도 있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PPT는 온상공론을 위해서 만든 거야?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야? 문창 공론을 위해서 만든 거지. 진짜? 요. 와, 씨, 근데 너무 진짜 퀄리티가 높네. 저번에 홍간지 님도 그렇고, 뉴코도 그렇고, 엄청 반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예전에 목욕 문화는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목욕탕에 가서 씻는다기보다는 그냥 개울가나 강가에 가서 이게 옛날 이제 그 목욕하는 사람들, 조선시대 목욕하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강가 예전에 막 선녀 나무꾼 이런 그 뭐 전래동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강가에 가서 씻고, 이제 다 같이, 그러니까 뭐 노출에 대한 꺼려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몰래 씻고 후다닥 씻고 빨리 나와야 되고 이런 문화였다고 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새로운 게 이게 아까처럼 물이 고여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생기는 건데 이 개울가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이고 사람들이 간단하게 씻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씻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았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좀 이제 새롭게 다가온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씻는다고 해도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방에서 물을 받아와서 잠깐 씻거나 수건으로 닦는 정도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용구들 중에 쓰여 있는 말을 보면 목욕탕은 혁명적인 공간이었다. 그 유교 윤리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나체로 인해 이용자의 신부선 제한을 받지 않는 공간이고 이제 각종 신문물과 함께 위생관념이 퍼지면서 근대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탕의 개념보다는 대야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와서 방 안에서 씻고 난 이게 재미있었던 이유가 우리 엄마가 종종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엄마가 옛날 거를 생각할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 씻으시라고 항상 이렇게 그릇에 물을 담아오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재밌는 이유가 그릇이 다 달랐대. 뭐 예를 들면 세수하는 용도의 그릇이 따로 있고 뭐 면도하는 용도의 그릇이 따로 있고 양치하는 그릇이 따로 있어서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할아버지 앞에 그릇이 한 6개 정도가 쭉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찾아봤더니 이게 옛날에 왕들이 왕들이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할아버지가 왕대접을 받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그리고 왕들도 그렇고 이제 양반은 가끔 이제 그 큰 탕에 받아놓고 개인이 씻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우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목욕의 문화가 아닌 그 한증 그 열기를 이용해서 찜 요리하는 것처럼 우리 찜질방 있잖아. 음, 찜질방처럼 사우나? 아, 증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음,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목욕도 하고 찜질도 하고 같이 하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전에
그 했던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방법이 섞인 문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찜질도 예전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위생이나 청결 씻는다의 개념보다는 약재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한약 먹듯이 그 왕들이 치료할 수 있게 뭐 병이 있으면 그런 치료의 목적이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 이제 막 갑자기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20년대 이제 정말 그 식민지 때부터 그 10년 이내에 이제 20개 정도가 정부 주도하에 생긴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례가 두 가지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하나는 월미도 조탕이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2023년에 개장한 목욕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씻어야 된다는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목욕탕이 유혹의 목적이 훨씬 강했다고요.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정말 어떤 면에서 좀 놀이공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텔, 그 미국 모텔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이 물에서 목욕을 하고 씻을 수 있는 게 설레임을 주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벤트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저는 컬러 레퍼런스만 봐도 되게 그냥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해. 그 1900년 초반에 보여지는 그런 컬러 레퍼런스들 같은 게 생각보다 자료도 많이 있지는 않고 이게 이제 인천에 지어진 그 월미조탕이라고 하는데 온천은 아니고 월미 조탕이라고 하는 게 그 해수를 이용한 목욕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밀물, 썰물 차이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막 옛날 글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오히려 그 목욕탕에 가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이제 요식업 같은 것도 있고 오른쪽 아래 보면은 거의 요즘으로 보면 거의 대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이런 느낌에서 아까 첫 번째 사진이랑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뭐 밥도 먹고 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외 음식 같은 거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부 목욕탕은 그런 묘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거기서 이제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요즘 치면은 그 유흥가 좀 더 그 이런 즐거움의 유흥이라기보다는 좀 뭐 그 단란주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갔을 때 좀 완전히 건전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더라고 목욕탕을 다녀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목욕탕이 쓰여진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기념품들 엽서도 만들고 이제 사람들 호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 거는 이제 김수근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학천탕이라는 건데 음, 1988년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 좀 빼먹었지만 이 월미조탕은 지금 이제 폐업이 돼서 없어진 거고 이 학천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미지에서 대충 보여지는 것처럼 목욕탕으로 쓰여지지는 않고 카페로 바뀌어서 이제 음, 이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외관이고 80년대 보면 딱 그 외관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뭔가 예전에 한번 북한 건축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 건축이 이런 이미지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건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하셨던 부분이고 예전에는 이제 이게 6층까지 전부 다 목욕탕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초호화 시설이었던 거고 이 목욕탕도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써놨던 것처럼 1, 2층은 이발소가 있는 남탕이고 3, 4층은 여탕으로 쓰고 5, 6층은 사우나가 따로 분리돼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우리나라 한증 찜질방이 합쳐졌다는 게 계속 이때까지만 해도 좀 더 분리된 개념이 더 강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씻고 그냥 찜질까지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식의 찜질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중탕하고 사우나 구별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1, 2층은 카페로 쓰고 3, 4층은 대중목욕탕으로 그대로 있고 이제 그 위층은 이제 운영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페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여기 말고도 행화탕이라고 서울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젠틀몬스터에서 그 목욕탕을 바꿔가지고 이제 쇼룸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몇몇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그냥 이제 그때 지어진 것들을 그대로 많이 살려서 그런 식으로 뭐 테이블 배치도 해놓고 뭐 여기 안에서 식음료도 팔고 하는 공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구성이 있는 거고. 되게 신기하네요. 재밌네. 목욕탕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에코가 엄청 많고 음향이 소리가 사방으로
반사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카페가 들어간다는 게 음. 엄청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어떤 프랍들이 있는지 이제 그때 80년대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또 어떤 면에서 유행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레트로적인 감성을 살린다고 해서 뭐 처음에 막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엄청난 성황이었던 목욕탕이라고 해서 거의 최초로 막 돈 세는 기계도 만들어서 세고 막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그런 뭐돈 세는 기계라던가 뭐 다른 것들 프랍들 같은 것도 간단하게 비치가 돼 있고 뭐 지금 레지스터 같은 것들 다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페를 그 목욕 공간만 카페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우리 막 탈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카페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목욕 문화가 어떻게 정말 탄생이 됐는지 로마 시대 때부터 어떤 이유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물에 대한 속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물에서 태어나고 사실 문명도 강부터 문명이 생겨난 거고 산생에 대한 의미도 있고 물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수공간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거이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목욕탕이 저는 예전에 항상 궁금했던 게 왜 남탕에는 항상 이발소가 같이 있을까 좀 궁금한 부분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서 이발사, 의사가 같은 직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욕도 치료의 목적이 강했고 예전엔 목욕탕이 그래서 이제 이발소가 목욕탕에 있었던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와 비슷한 직업군의 사람이 이제 거기서 진료 같은 행위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이발소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인이 그 정맥 동맥 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같은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업종이었다라는 게 재밌던 요소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태리 타월 그냥 난 항상 궁금했거든 왜 이태리 타월이라고 부르나 이 때밀리스거는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건데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이 실로 짜임을 가지고 이제 이 타월을 만드는데 타월을 만드는 기계가 이태리 기계라고 해요 이탈리아 기계라고 해요 그 원사를 짜는 기계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특허를 내 가지고 그 원사를 바꿔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만든 타월이 이태리 타월이라서 그래서 특허를 낸 거라고 해요. 간단한 그냥 펀팩 2개 가져왔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사실 막 내가 이 목욕 문화에 대해서 나의 인풋을 넣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에 준비했던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그냥 한번 재밌었는지 그리고 나는 목욕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목욕을 많이 하지 목욕탕에 가는 개념이 많이 없어서 가더라도 뭐 사우나나 뭐 목욕탕을 가더라도 샤워 시설이나 이런 거에 꼭 항상 칸이 쳐져 있던가 약간의 프라이빗함을 항상 주는 게 있었어서 우리나라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하면서 이게 또 다른 것들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네. 그 준비를 진짜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진다. 이거를 거의 뭐 6개월, 5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페이지 수는 많지 않아도 그 집약된 내용들이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네. 나는 처음 얘기 들었을 때 그 목욕 문화의 시작으로 '내 삶에 있어서 목욕 문화는 어땠지?'를 돌이켜 보면은 난 그랬던 것 같아.